정말 치앙마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왓 프라싱. 이 사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.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, 또 뭐 왕가의 이야기, 불상 이야기, 숨겨진 게 많더라고요. 1345년에 파요 왕이 아버지 캄프 왕, 그 유골 모시려고 탑 세우면서 시작했다고요? 네, 맞아요. 근데 이름이 처음엔 왓 프라싱이 아니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처음 기록 같은 데 보면 왓 치앙프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왓 리치앙프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. 아, 리가 시장이군요. 네, 치앙프라 지역 시장의 사원 뭐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사원이 생기기 전부터 거기가 꽤 번화했던 거예요. 사람들이 모이는 곳. 그러다가 이제 1367년쯤에 아주 중요한 불상, 그 유명한 프라싱 불상이 여기로 오게 돼요. 드디어. 네, 그래서 이름도 왓 프라싱으로 딱 바뀌게 된 거죠. 이 불상이 그냥 불상이 아니라 뭐랄까 왕권의 정통성, 신성한 힘 이런 걸 상징하는 존재였거든요. 아, 그 프라싱 불상. 그 이야기도 아주 그냥 파란만장하던데요. 파이왕 아들, 마하프롬 왕자, 맞죠? 네, 그렇죠. 불상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? 네, 그 치나깐말리 연대기라고 란나 왕국 중요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. 마하프롬 왕자가 형 끄나 왕한테 도움을 받아요. 아, 형한테? 네, 그래서 깜팽펫에서 이 귀한 프라싱 불상을 가져오는데 성공은 해요. 근데 그때 치앙마이에 딱히 모실 만한 건물이 없었나 봐요. 아, 준비가 안 됐군요. 네, 그래서 일단 치앙라이로 가져갑니다. 치앙마이가 아니라. 네, 그랬다가 나중에 조카 센 무앙마 왕하고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. 거기서 마하프롬이 지게 되고요. 네, 그래서 결국엔 그 조카 센 무앙마 왕이 1385년 이후에 치앙라이에서 프라싱 불상을 다시 치앙마이로 가져와서 여기 왓 프라싱에 딱 모시게 되는 거죠. 불상 하나에 정말 왕족들의 그런 권력 투쟁 역사가 다 담겨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신성한 불상의 여정 자체가 그 시대의 어떤 정치 드라마인 셈이죠. 진짜 그렇네요. 그렇게 중요한 불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깊었겠어요. 맞아요. 다른 지역 왕들이 막 충성 맹세하러 여기까지 왔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왓 프라싱은 그냥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란나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통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. 예를 들면 1517년에요. 무앙라이 그 지역 영주들이 당시 치앙마이 왕 깨오 왕한테 와서 프라싱 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맹세수라는 걸 마십니다. 신성한 의식이죠. 불상 앞에서 한 약속의 무게를 더하는 그런. 근데 기록 보면 이때 동원된 인원이 코끼리 38마리, 말 250마리 포함해서 2만 3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. 정말 대단했겠네요, 그 광경이. 어마어마했겠죠. 그 규모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. 1523년에도 치앙동에서 내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치앙콩 왕자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의식을 치렀다고 하고요. 이야, 진짜 왕국의 구심점이었네요. 근데 이렇게 좀 거창하고 정치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깨오 왕의 아주 개인적인 슬픔, 그것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서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이 왓 프라싱의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야기인가요? 1522년에 깨오 왕이 사랑하는 딸을 잃어요. 그래서 그 딸의 시신을 금박을 입힌 관에 모셔서 여기 왓 프라싱으로 가져옵니다. 여기서 6일 동안 장례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. 여러 종타 스님들 다 모시고 아주 예를 갖춰서요. 6일이나. 그리고 그 다음에 1523년에는 딸의 명복을 빌고 공덕을 쌓으려고 당시 아주 유명했던 왓바댕 소속 고승 18분을 초청해서 여기서 또 성대한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한 아버지의 그런 슬픔과 추모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네요. 그렇죠. 국가의 상징, 정치 무대였던 곳이 한 개인의 그것도 왕의 아주 깊은 슬픔이 서린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. 이게 참 이곳의 역사에 어떤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.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세기 초로 가볼까요? 란나 불교 부흥의 상징 같은 분이죠. 쿠르바 시위차이 스님. 아, 네. 쿠르바 시위차이. 이분이 1920년대에 대대적인 사원 복원을 이끌었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복원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. 그 사원의 맨 처음 이야기 기억나시죠? 파여왕의 아버지 캄프왕 유해를 묻었다는 거. 네, 악어에 물려 돌아가신. 바로 그 유해를 넣었다고 전해지던 항아리, 그게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. 그럼 그 창건 설화가 사실로 증명될 뻔한 거네요. 그랬죠.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발견이었죠. 사원의 시작을 증명하는 거니까요. 근데요? 정말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. 네? 사라졌다고요? 어떻게?
그게 미스터리입니다. 누가 가져갔는지,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역사의 중요한 조각이 눈앞에서 사라진 셈이죠. 정말 아쉽네요. 참 알 수 없는 일이죠. 오늘 이렇게 왓프라싱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. 왕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세워졌다가 또 신성한 불상을 맞이하고 권력 다툼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왕실의 슬픔을 나누는 곳이었다가 근대에는 또 잃어버린 보물을 잠시 보여줬다가 감춰버린 곳. 결국 사원이라는 게 그냥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살아 숨쉬는 역사의 기록 그 자체네요. 맞습니다.